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우리 국민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신고가 143건인데 이 중 50여 건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항구 도시 시아누쿠빌의 흰색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카지노 딜러 일을 한다는 말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빈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이 보였고 뒤편에는 두꺼운 철창에 총기를 든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단지였던 겁니다. 이곳엔 한국인 10여 명도 있었는데 마약을 한 듯 정신이 몽롱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절여져 있는 눈빛이었어요. 흰자가 많이 보이고 눈을 자꾸 위로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제대로 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이 사람들 마약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가량을 주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가고 싶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오고. 경찰은 이처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감금 의심 신고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4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0여 건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다며 떠났던 아들로부터 절박한 구조 신호를 받은 가족은 애가 탑니다. 목이 확 맥혀가지고 아빠한테 우는 목소리도 아니고 구조해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 대응단을 꾸리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합니다. 방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치안당국과 상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 사태 파악과 수사 공조 등을 위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63명으로 파악됐다며 전원 송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이들을 최단 시일 내 송환한 뒤 국내에서 이들의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양국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TF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지에서 사망한 대학생에 대한 조속한 부검과 국내 은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불법 사기 조직을 제재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현지 시각 14일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재무부는 천지 회장을 비롯한 이 그룹과 관련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카지노와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초국가적 사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인을 약탈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과 그 일당이 소유한 런던의 저택과 다수의 아파트 등 부동산도 즉각 동결 조치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천지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나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사이버 범죄자들의 수익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불법 자금은 5조 7천억 원 규모로 이 중에는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에서만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 사기 조직에 당한 피해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 세계가 국제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재훈 기자, 윤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인 9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들이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감된 피의자에 대해선 구치소 관계자들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영장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알렸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미 출석 형태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 올랐고 사복 차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지만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듭된 출석 거부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심리 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향해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와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 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을 고리로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멀쩡한 공직자를 강제 수사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앗아갔어요.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두고 투기 적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집값 잡기에 세금 카드를 쓸 거냐는 야당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는 세금보다는 공급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그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이래서 저는 방점이에요. 사실은 그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공급 지역이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97 대책의 뼈대는 LH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 서울 내 물량이 부족하다, 민간 공급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추가 대책에서 보완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리 입주까지 빨라야 3년, 4년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거품론을 거론했습니다.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신고가 거래를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등은 엄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화해 손짓에 이어서 다시 일부 교육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 이어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오락가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공격성 글을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는 건 경제적 적대 행위라며 식용유 등 일부 교역을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뜬금없다면서도 전날 미중 고위 실무급 간의 대화가 있었고 한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과는 다른 분위기의 글입니다. We had at staff level, senior staff level, we had folks talking yesterday here in Washington. 오락가락하는 관세 관련 발언에 금융시장도 흔들렸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경우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에 최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중 간 긴장 고조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가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그 흐름이 교역 단절을 검토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로 다시 바뀐 겁니다.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했을 뿐 다른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합의에 이를 거라는 전망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하루하루 모습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2.61포인트 상승한 3,604.42에 코스닥은 5.65포인트 오른 853.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중 협상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중국과의 식용유 등 거래 중단 검토 소식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속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원전주 흐름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바이오주, 로봇과 음식료주 강세인 반면 LNF와 삼성생명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이젠 R&M, 우리기술과 로보티즈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멸종 위기에 둥근기 코끼리가 태어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히로시마의 아사 동물공원입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코끼리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기 둥근기 코끼리는 지난 8월 태어나 갓 2달을 넘겼습니다. 思ったよりちっちゃくてすごくなんか元気なので見てて癒されます。 엄마 코끼리는 26살인 메이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보호되었다가 2살 때 이 동물원으로 왔습니다. 3년 전부터 임신을 시도한 끝에 지난해 임신에 성공했고 올해 출산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육사를 고민도 깊었습니다. 코끼리는 무리 속에서 출산과 육아를 배우는데 집단 생활을 하지 않은 메이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육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지만 새벽에 출산하는 바람에 출산 순간을 지켜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なんかあったらどうしようかという感じで思いましたけども、メイはすごいなと心底思ってます。 현재 130kg 정도 나가는 아기 코끼리는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동물원 등에서 사육되는 둥근기 코끼리는 4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 배우가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Let's get to know each other and thanks for watching. 잡티와 주근깨 그리고 영국식 억양을 가진 틸리 노우드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상 배우입니다. 틸리의 제작사는 틸리를 나탈리 포트먼이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유명 배우로 키우고 싶다며 실제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할리우드 에이전시와도 계약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은 즉각 반발하며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That's an AI. Good Lord, we're screwed. That is really, really scary. Well, if you stick with this, with AI, you won't have any connection to anything but your phone. 2023년 할리우드 배우들의 파업 당시 AI 배우와 음성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현재 할리우드에서는 AI 배우와 계약을 추진하는 에이전시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카오사오 초원. 광활한 초원 위를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여유롭게 풀을 뗐습니다. 이 희귀 품종 순종백마가 초원뿐이던 이곳 마을을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말 5마리만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10 con ngựa đẹp thì cũng được khoảng 500 triệu, nửa tỷ là 400. 마을 주민들이 백마 사육에 공을 들인 결과 순종 백마 개체 수는 매년 25%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0마리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Chanh, không ngờ là đi ăn lúa của anh em. 말을 사육해서 팔던 데에서 나가 이제는 백마와 초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의 브랜드로 키우려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덕분에 이 일대 마을은 베트남 내에서 백마를 통해 가난에서 탈출한 농촌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산둥성은 비 오는 날 관광 명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재방문 때 쓸 수 있는 무료 입장권을 배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둥성 즈보시의 단풍과 계곡으로 유명한 명승지. 이달 초부터 유난히 비가 잦아 관광객들은 우산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우비를 제공하는 데 이어 산둥성은 맑은 날 다시 와서 쓸 수 있는 관광지 무료 입장권을 배포했습니다. 小遗憾就是这次没能赶上晴天，没看到阳光下的美景，但是景区赠送了免费的红叶季门票。 让我感觉还是很暖心的. 산둥성 즈보시가 배포한 무료 입장권은 13만 장 정도.
지금까지 40% 이상이 재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무료 입장권은 관광지마다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단풍 경관이 멋진 곳은 한 달이고 유효기간이 1년인 곳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만 산둥성 누적 관광객은 2,900만 명을 넘어서 15억 5천만 yuan, 한화로 3,102억 원의 관광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광객을 다시 오게끔 하는 창의적 이벤트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4구만 인도했다며 구호물자 전달 통로를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속한 시신 인도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장 해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휴전 합의 2단계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까지 가자 지구 억류 인질 시신 대부분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10일 정오부터 72시간 안에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온 시신은 4구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 인도 소식이 없어 하마스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중대한 합의 위반이라며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스라엘은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개통할 예정이었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돌려받지 못하는 시신이 있으면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해를 찾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אנחנו לא נחסוך שום מאמץ ושום אמצעי כדי להחזיר אותם. 합의를 끌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속한 시신 인도를 강조하면서 2단계 합의로 이행을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하마스가 거부하면 강제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제를 시킬 거라고도 했습니다. And if they don't disarm, we will disarm them. And it'll happen quickly and perhaps violently. But they will disarm. Do you understand me?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 해제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시한은 아주 빨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른바 통일교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이 목걸이를 김 여사 측이 돌려줬다고도 밝혔는데 특검은 사라진 이 목걸이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넸다는 고가 가방 2개와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첫 재판에서 전 씨가 처음으로 이 금품 모두를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목걸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온 전 씨. 목걸이 전달까지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전 씨 변호인은 2022년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줬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걸 전제로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물품의 행방도 처음 밝혔습니다. 전 씨는 내가 시켜서 유 씨가 매장에서 고가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선 김 여사 측이 가방과 교환한 물품 그리고 목걸이를 지난해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도 이른바 순방 목걸이 등을 받았다가 2023년 11월 가방 수수 영상이 문제되면서 이를 반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전 씨에게도 금품을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씨 측은 중간 전달자일 뿐 김 여사가 금품 최종 소유자인 만큼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측은 사실관계와 목걸이 행방을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청량돌 투어스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6년 전 배우 심은하의 딸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아역 배우 하승리가 당당한 주연으로 돌아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1999년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 배우 심은하의 딸로 데뷔한 아역 배우 하승미. 왜 만들어? 난 결혼보다 차라리 동거가 낫다. 이번에는 당당한 주연으로 KBS 안방극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정자은행과 시험관 시술 등 독특한 소재의 일일 드라마에서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마리 역을 맡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 배려가 많아요. 더 빨리 좀 편해져서 더 좋은 케미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드라마에는 배우 박은혜와 류진부터 정혜리, 금보라, 강신일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중견 배우들이 대거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가요계 대표 청량돌 그룹 투어스가 미니 4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의 역동적인 감정을 그려낸 신곡에 더 강력해진 퍼포먼스까지.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힙합 트랙을 추가하며 에너지 넘치는 남성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15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수상자들이 공개됐습니다. 거장 감독 박찬욱은 올해의 영화예술인상을, 꾸준한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가수 인순이는 구피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K-팝 데몬 헌터스 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안효섭은 신인 예술인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디바 웅산이 12월 5일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웅산은 앨범 수록곡은 물론 유명 국악